오늘은 이성훈 배우자 운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성훈 배우자 운을 봐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첫 번째 어떤 거를 확인하고, 두 번째 어떤 거를 확인하고, 또 세 번째 어떤 거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면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단계를 잡아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양론, 오행론, 십성론, 그 다음에 형충파의 기타 신사, 12신사를 써가면서 어떤 형태일 때 이성운이 따르는지, 배우자 복이 따르는지, 어떨 때 이성운이 또 깨지는지, 배우자 복이 어려워지는지, 그거를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배우자 운을 봐 나갈 때는요, 사주팔자 8글자의 상태를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팔자라는 거는 인생에 영구적으로 영향력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라는 건축물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설계도면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주팔자 8글자에 박혀 있는 것들은 영구적으로 나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팔자가 1번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 2번 순서가 되는데, 이것은 한동안 해당 기간 동안 유동적으로 나에게 이제 영향과 간섭을 계속 주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운이 기본 10년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행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금이잖아요. 유 들어온다. 이것도 금. 그리고 술 들어온다. 요것도 이게 8월이고 9월이고 이게 10월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금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면은 가을이 되니까, 계절적으로 보면은 다음 순서에 쭉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을, 겨울이 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이 양이 되고.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남자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는 이 신유 대운을 만나면 이성복,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그 여자 사람에게 도움, 협조, 협력이 잘 따른다. 그래서 대운이라는 건 좀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팔자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 덕이 좀 따르든지, 누나의 덕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여동생 또는 여자친구, 배우자의 덕으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잘 따르기 쉽다. 이런 식으로 보는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봐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세운 같은 경우는 순서가 3번이 되는데, 여기는 1년, 2년, 3년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1년 단위로 하나의 어떤 영향력, 사건 중심으로 현상 위주의 단기적인 운의 흐름, 뭐 이런 게 되는데요. 세운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좀 강하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의 운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들어오면은 이성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 들어온다, 세운에서. 그러면은 남자운이 좋다, 들어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보는데, 그게 이제 남자가 들어온다, 여자가 들어온다, 뭐 요런 개념이지, 좋은 남자가 들어온다,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세운으로 그거를 가늠하기에는. 그러니까 남자 복이 따르는지, 배우자 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볼 때는 사주를 봐주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운에 남자가 들어올 때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이제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아가지고 이성운이 원래 엄청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더라도, 세운에서 남자운을 강하게 깨트리는 게 기본적으로 양이살이 되고, 뭐 상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겁재나 양인이나 인성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럴 때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들어와주면 그때 잠깐 이성운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 또는 떨어져 지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같은 경우는 이성 복이 있다 없다, 배우자 복이 따른다 안 따른다를 나누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남자가 들어올지 나갈지 사건 상황적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세운 중심이 되고, 좋은 남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배우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주의 영구적인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그 틀을 유지해주고 있는지, 그걸 깨트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음양론, 사주팔자에 양이 많은지 음이 많은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행이 한쪽으로 뭐 화로만 싹 가 있는지 수로만 싹 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성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십성, 관성이 있다 없다 또는 많다, 재성이 있다 없다 또는 많다, 복잡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배우자 복이 있는지 이성 복이 있는지, 이성 복은 있는데 배우자 복은 없는지, 형충파해로 배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기타 신설로 배우자의 어떤 능력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 복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가장 큰 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음양론 1번이 되고요. 우행론 2번, 십성 3번, 형충파의 4번, 그리고 5번 기타 신살 뭐 이런 형태로 봐나가면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이 음양으로 OX 형태로 좋다 안 좋다, 힘들겠다 별로 안 힘들겠다, 혜택이 따르겠다 혜택이 부족하겠다, 외롭겠다 별로 외롭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해석을 싹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음양론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남성이 양이 되거든요, 여성이 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팔자 내에 양이 많이 들어오면은 기본 남자 사람한테 도움과 혜택 보상이 잘 따른다. 그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나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운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좋다. 그런 게 이제 아주 무난하게 잘 혜택과 보상도 잘 따르고 협력도 사회적으로나 집안에서 잘 따르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대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기본 환경적인 협조와 어떤 남자 사람 아빠든 남자친구든 오빠든 뭐 그런 혜택이 좀 부족하다,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뭐 부모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빠의 덕이나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이게 30대 40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빠를 벗어났을 때니까 남자 사람에 대한 혜택이나 애정적인 사랑적인 게 충족이 덜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다. 사주팔자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여자 사람으로부터 혜택 보상 정신적인 충족이 잘 되고 있다, 협조 협력이 잘 따르고 있다, 엄마가 됐던지 애인이 됐던지 간에 잘 뭐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십성으로 뭐가 걸리든지. 그러니까 음양론이 무조건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을 맨 큰 틀로 피라미드 도표를 제가 만들어놨죠. 이렇게 큰 틀이란 얘기예요. 우행이랑 음양론이랑 지금 원래 좀 섞여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십성의 어떤 상태, 다신살 뭐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음양의 논리가 팔자에 이게 들어왔을 때 영향을 크게 강하게 준다, 영구적으로 준다, 이런 논리가 되고요. 대운에 들어오면은 해당 그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주더라. 그게 영구적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음양 논리는 20년 단위로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뭐 20살부터 한 40살까지 불리한 형태로 들어와 버렸다, 또는 좋은 형태로 들어왔다,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갈림길이 생기겠죠. 음양 논리를 세운 같은 경우는 크게 활용할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팔자에는 이성운이 약하거나 없다거나 뭐 이러더라도 대운에서 30년 40년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형태로 들어오다 보면은 대운의 힘 때문에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주 자체에도 관성이 없다든지 재성이 없다든지 뭐 그리고 이 음양 쪽으로 좀 별로 안 맞고 대운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태운에서만 영향을 줄 때는 단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3년에서 6년 뭐 이런 식으로 연속성 지속성이 좀 짧다, 그다가 또 흔들렸다가 괜찮아졌다, 계속 들쑥날쑥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주 팔자와 대운의 흐름이 좀 힘든 형태는 남자 복은 되게 많을 수는 있는데 배우자 복이 좀 자꾸 흔들리고 깨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또는 역할이 제한적으로 된다든지. 좋게 타고난 팔자가 가장 좋아요. 대운보다도 팔자가 가장 좋게 타고난 그 이성복 배우자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렇다고 평생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냐 이성복 혜택을?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운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흘러가면서 안 좋은 운이 한 번 시작이 되면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 만약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화를 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양 논리로도 좋게 쓰시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무오 이렇게 되면은 제왕지가 돼요. 그러니까 세력 힘이 굉장히 세다, 잘난 남자다, 시속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겠죠. 뭐 개수 같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자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20대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29살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멋진 무호 남자의 관성이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멀리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안 돼버리는 현상도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대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망이 되잖아요. 이래도 있었다 없었다, 영향력이 지속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봐나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순서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 원리와 순서를 지금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운에서도 자수가 온다든지 뭐 해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좌우충 때리고 또 배우자 궁인 사화를 또 해수가 통 때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세운에 의해서도 계속 이성운이 떨어질 수 있는 운동성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이 12지지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2년 주기로 위기가 한두 번은 따르기 쉽다. 누구나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성이든 애인이든 뭔가를 내가 만나고 인연이 발생될 수 있는 붙이는 운도 또 들어온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운도 누구나 다 들어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운에 의해서 사주가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좋았다 나빴다, 이성의 역할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는데,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죠. 왜냐면은 사주가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에서도 이 대운이 흘러가면서 계속 흔들어 놓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세운에서도 계속 그 12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흔들어 놓고 하니까 지속되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시간이라는 순환 과정이 이성운을 뗐다 붙였다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줬다, 채워지게 만들어줬다, 역할이 잘 되게 만들어줬다, 역할이 잘 안 되게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을 대운에서도 하고 세운에서도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서 붙어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12년마다 3번 정도 들어온다고 쳐요. 그거를 잘 극복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궁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인연법이 되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떼내려고 하는 상황 운에도 그거를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궁합이 좋을 때 떼내려고 하는 운을 해소시켜주는 인연법에서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개인 사주 자체에서 8글자 팔자에서 대운에서 너무 이성복이 부족한 형태, 배우자 안정이 조금 힘든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궁합을 잘 맞는 상태는 진짜 찾기가 좀 힘들고요. 인연법으로 아무리 잘 만나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좀 잘 안 들어오고 힘들고 뭐 그렇죠. 그런 형태의 사주나 대운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는 그 시기, 그러니까 사주가 그러면 진짜 뭐 배우자를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긴 좀 힘들다, 이렇게 되고 내 직업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시간 정신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대운에서 장기적일 수 있지만 한 10년 20년 들어올 때는 그 기간만 조금 배우자를 1, 2순위로 두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형태의 모양을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뭐 주말 부부가 됐든지 아니면 각자 일을 하는데 좀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세운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서로 마찰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조금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살짝 좀 티격태격 해가지고 떨어져 지내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짧게 주는 거. 그래서 팔자가 이성 배우자복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대운에서도 그거를 보충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삶은 배우자의 역할이나 덕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냐 보면은 옆에 없다가 있고요,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 같다가 있어요. 옆에 없다는 장거리 또는 주말 부부 또는 해외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 엄청 심할 경우 이제 사별 뭐 이런 형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데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각방을 쓰고 있다, 또는 부부관계 뭐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맨날 가끔가다 싸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쪽이 몸이 아프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옆에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할도 하는데 그냥 내가 배우자의 만족 충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팔자 자체에 그렇다기보다는 대운에서 들어온 영향 때문에 그런 현상은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경우는 밖에서 채워야 하는 현상으로 발생될 수가 있죠. 집안은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데 없는 것 같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음양론을 최고 기본으로 해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행, 십성, 형충파의 합, 그 다음에 기타 신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나의 어떤 배우자 복의 모습이 원래 타고난 설계 도면은 어떤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장기적으로 대운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게 몇 살인지 그런 것들을 봐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세운으로 단기적으로 이성이나 배우자와 관계가 이제 흩어지고 깨지고, 또는 만나고 발전하고 유지되고 불안불안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세운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성운을 봐나가는 순서를 오늘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음양론으로 이성복이 있는지 배우자복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